안녕하십니까. 순천 들불 한의원 원장 윤성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혈액 공급 부족과 차단이라는 최후의 최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진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정상세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전 단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다지요? 하지만 빛을 받아줄 물이 없다면 생명은 끝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혈액은 체액의 한 부분, 특수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적시에, 적소에 보내주기 위해서 특화된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유기체 전체가 받을 감염이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액의 흐름과는 별도로 혈관과 심장을 만들어서 혈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체액 중에서 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진액의 변화에 대해서 정상세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과학자들은요,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목성 같은 가스, 구름형 행성이 아니고요, 화성 같은 안반으로 이루어진 행성을 찾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품을 수가 있고요,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에 잘 견디니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같은 그런 물질의 활성을 보장하면서도요, 고체, 액체, 기체로 잘 변화해서 적응 가능성도 높고요, 필요한 곳에 흘러가거나 멈춰 있을 수 있는 그런 유동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물은 생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지출해야 되는데요,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태아가 순전히 엄마 피로 빚어지듯이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체액으로 빚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혈액과 혈액 이외의 체액, 그러니까 진액인데요, 보통은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진액을 지출하게 되지만 급하면 혈액까지 동원해서 응대를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진액은 적혈구나 백혈구가 없는 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혈액은 적혈구나 백혈구를 가진 진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는 젖이 안 나오고요, 젖을 물릴 때면 생리가 보통 멈추잖아요. 또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할 때 피가 땀으로도 되고요, 땀이 또 피로도 된다는 겁니다. 즉 혈액과 진액은 사실상 혈장이라는 성분을 공유집합으로 해서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물질들인 겁니다. 피가 땀으로도 되고요, 땀이 피로도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피부나 상피세포를 침범하여 땀구멍이 막히면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요, 우리가 땀을 내어서 그 바이러스를 함께 배출해내면 수월하겠죠. 상한 음식으로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요, 위장간에 진액을 함께 쏟아내는 것인데 마치 물청소를 하는 격이 됩니다.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을 잘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씻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진액을 쓰게 되는데요. 기저질환자나 노령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그런 이유는 그분들이 감염에 대응한 진액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뇨는 진액이 마르고 고혈압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소화전이 막혔거나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가령 호흡기관인 폐포에서요, 최일선에 폐포의 상피가 뚫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결합조직층까지 내주게 되면요, 모세혈관의 벽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도 감염이 되어 제방이 터진 것처럼 폐포 안으로 물이 차고 그만큼 숨도 차게 됩니다. 이때 세균이 번식하여 폐혈증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잘 치료해서 낫더라도 섬유화라는 그런 중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자궁의 크기가 벌레의 크기만큼 되도록 하는데요, 이것을 생리적인 위축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모간이 칼칼해져서 자꾸 가래나 침을 뱉게 되는데요, 기도에 있는 세포들이 진액을 분비해서 그런 매연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세포들이 세포 수나 크기를 늘려서요, 진액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런 세포들, 기둥처럼 길쭉길쭉해서 선모를 달고 있으면서 진액의 분비량이 많을 수 있는 세포들이요, 손상이 되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요, 도마처럼 평평하고 얇은 세포들로 대체되어서 진액 분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진액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과정에서 지쳐가지고요, 그 세포의 정상적인 수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줄어드는 것을 위축이라 하고요, 기둥처럼 굵직굵직한 세포들이 도마처럼 얇은 세포들로 대체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자궁경부암, 위암 등에서도 보이는 일반적이고도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공급 부족이라는 환경에 대응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요, 진액 공급 부족이라는 환경에 대응해서 정상세포는 위축이나 화생 등으로 대응하는데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와는 달리 아직 정상세포 단계에 있지만 이런 위축과 화생 혹은 더 나아가 이형성이라는 그런 단계에 있는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요, 이러한 세포들이 암세포 또는 암세포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척결해 나갈 그럴 천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즉 진액 공급이 부족한 단계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암세포를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 생겨나는 상피세포는요, 처음에는 쪽수와 크기를 늘려 왕성하게 진액을 합성, 분비하려고 비대해지다가요, 결국 힘에 부쳐 위축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은 포기하되 구조를 유지하려고 화생이라는 변화를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진액이 말라가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암 전 단계의 세포들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모두들 푸른 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